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4년 한 블로그에는 강원랜드 머신 잭팟 후기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만원을 내고 입장권을 구매한 뒤 입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들어온 카지노의 전경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머신 앉기 힘들었지만 어떻게 이 머신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본인 돈 태우기는 마음이 불편하니 자리 잡자마자 동행자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행자는 앉자마자 10만원을 넣었고 5분 만에 메가부스트가 떠서 290만원을 땄다고 하는데요. 강원랜드에선 세금 떼고 이렇게 그냥 현금으로 줬고 글쓴이는 콩고물로 70만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영수증도 끊어주는데 세금으로만 65만원을 떼어갔다고 하네요. 물론 모두에게 이런 해피엔딩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번엔 속이 메스꺼워지는 도박 중독 후기들을 강원랜드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강원랜드 중독의 말로 썰입니다. 도박치료 갤러리엔 현재 46살인 본인의 삶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다녔던 평범한 청년 시절 스포츠 토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소액으로 크게 먹던 날엔 유흥을 즐겼고 스트레스 받는 젊은 직장인들에겐 나름 신선한 낙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소액으로 자꾸 부러지다 보니 답답함이 밀려왔고 결국 빠르게 진행되는 달팽이 경주와 사다리를 했는데 26살에 모아둔 2천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1천만원, 대출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도를 결심하고 열심히 일하며 부모님의 도움도 받아 결혼도 하고 이쁜 딸도 낳다 보니 30대 중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가 나오고 이제 돈도 좀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에 회사를 뛰쳐나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38살이 되고 거래처 사장들과 업무차 강원도를 가게 되었고 어쩌다 난생 처음 강원랜드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50만원으로 250만원을 만들어서 집사람 가방을 사줬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살아온 본인에게 주는 휴식, 오락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이후 강원랜드를 줄기차게 다니기 시작했고 바카라, 원카드, 블랙잭을 즐겼는데 그렇게 2년을 살다 보니 빚이 6천만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회사 일은 뒷전이고 잃은 돈만 생각이 나고 본전만을 위해 내달렸지만 본전 만들기도 힘들었고 결국 원정으로 나서게 되었지만 해외 카지노의 무서움이란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라는데요. 빚은 총 3억을 넘어갔고 42살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 5억이 넘어갈 때쯤 돈 빌릴 곳도 없고 신용도 바닥이고 가정도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도박 중독자들이 겪은 일과 비슷할 거라는데요. 두 딸을 생각하며 진짜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르는데 이후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다 알리고 도박 상담과 치료도 받고 이런 본인을 인정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빚도 개인 회생을 신청했지만 도박빚이 대부분이라 잘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회생 신청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계속 보완 되다가 튕기고 다시 신청하고 편법도 쓰고 결국 회생을 받았는데 거의 70%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결정났다네요. 하지만 이후 코로나 시국에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매출 하락으로 돈이 궁해지다 보니 다시 온라인 바카라를 시작했다는데요. 시대가 변해서 사이트도 세련되어지고 온라인 바카라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놀랐다고 하는데 처음에 100 충전한 걸로 500을 만들었고 잘하면 어려운 시국에 이걸로 좀 버틸 수도 있겠다. 나만의 철칙을 만들고 조절만 잘하면 되겠다 싶어 2달 정도는 100 충전해서 300 정도 만들면 무조건 아웃했다고 합니다. 나름 그렇게 절제란 걸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하루, 그날 하루가 안 되는 날의 시작이었다는데요. 4일 연장 100 충전이 죽었고 5일째에는 100충, 300충, 500충, 1000충이 다 죽어버렸고 결국 거래처 결제해줄 5천만원이랑 마누라 명의로 코로나 대출 3천 받은 것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때는 본인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죽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번개탕과 소주 3-4병을 샀는데 차 트렁크에 이쁘게 꾸며진 작은 딸의 크록스 흰색 신발이 있었고 그리고 큰애 피아노 학원 가방도 보여서 그거 보고 한참을 울고 다시 단도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단도한 지 2년을 넘어가고 있다며 비록 못난 아빠랑 온통 빚 투성이이지만 딸들 시집 갈 때까지 열심히 벌어 부모 노릇하고 이 빚은 아빠가 가져갈 거라고 하는데요. 도박은 이기고 돈이 불리면 절대 끊어낼 수 없다며 결국 모든 걸 잃어야 끝이라며 더 이상 잃을 것이 목숨뿐일 때 끝이 난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에서 만났던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블로거가 시리즈로 썼던 글인데요. 유학파였던 김형 이야기를 했는데 김형을 처음 본 건 한 8개월
전인 것 같은데 나이는 72년생으로 글쓴이보다 형이었다고 합니다. 생긴 것은 전형적인 범생이 스타일이었고 집은 경기도 부평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를 떠나지 못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전형적인 상주인이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같은 핏에 같은 테이블에만 앉아서 11핏의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많고 거의 터줏대감 같은 그런 양반이었는데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었고 BMW 520도 타고 다니는 등 돈도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김영은 매일 50만 원을 환전하고 게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따도 잃어도 김영은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는데 딱 2시까지 게임을 하고는 숙소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벌어서 쓴다고 하는데요. 마치 정해진 하루의 일과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공산주의 식료품 가게 사장처럼 그렇게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은 원룸을 하나 얻었다며 모텔에서 이사를 간다고 1시간만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다는데요. 정말로 1시간 반 만에 이사가 끝났다며 김영이 돌아왔는데 그만큼 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은 담배나 한 대 피러 가자며 글쓴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자리를 일어났냐고 물어보자 딜러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그 딜러가 김영이 처음 왔을 때 150만 원을 따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작년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게임하느라 임종하는 전화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김영은 아직도 강원랜드에 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강원랜드 3년 정지를 신청했는데 3년 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때도 김영을 만나게 될 것 같다며 김영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전당포에서 알바했던 썰입니다. 2016년 개드립에 올랐던 글인데요. 우리나라의 95%가 안 가봤지만 나머지 5%는 수없이 계속 방문하는 이상한 지역이 있다며 대한민국 유일의 도박 천국이자 합법인 강원랜드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경제 규모도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도박의 경제적 규모는 대단해서 강원랜드 자체는 미니 라스베가스처럼 나름 화려하게 지어놓았다는데요. 문제는 강원랜드의 근처 시외만 가도 섬뜩할 정도로 전당포, 사채, 각종 매매 업체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제일 남겨먹기 쉬운 장사는 장기 매매 등 불법 매매, 이자율 7-80% 불법 대출, 3금융업, 전당포 순서라고 하는데요. 삼촌, 고모, 혈육, 지인, 친구를 통해 그 전당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은 시간당 2에서 5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편차가 큰 게 이런 일 특성상 날마다 들쭉날쭉이라 삼촌, 고모, 혈육, 지인, 친구랑 열심히 해보자고 하고 시작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3달도 못하고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 할 일이 못 되었는데 실제로 처음에 가벼운 반지나 금덩이, 지갑 같은 거를 맡기면 늘 뭐든지 적당히 조심히 즐기기만 하세요 라는 말을 해주고 현찰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반지를 맡겼던 아저씨가 소름 끼칠 정도로 수척해진 얼굴로 3일 후에 와서 지갑, 휴대폰 더 맡기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오고 돈 찾아야 본전 찾는다고 덜덜 떨기도 했다는데요. 휴대폰 맡기고 떠났는데 마누라님이 보낸 카톡이 오는데 당신 어디에요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참 추접스럽고 야비해진다고 느낀 게 불가리 시계를 맡기며 몇 천만 원을 달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딱 봐도 짝퉁이라 이거 짝퉁이니 좀 곤란하겠는데요 이러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욕을 하면서 돈 좀 따서 다시 가져온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경찰 부르는 일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5번 정도 들리고 자동차를 맡기려는 사람은 글쓴이네도 거절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장기 매매, 자살 등 끔찍한 일에 휘말릴 일이 아주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슬픈 일이지만 강원랜드 전당포 중에는 불법도 아주 많고 자동차, 집까지 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제일 슬펐던 일은 딸이 전액 장학금 타서 엄마 수술비 좀 보태라고 보냈는데 그 돈으로 아빠가 도박해서 다 날리고 빚만 3억 넘는 경우였다고 하는데요. 남편 몰래 집문서, 땅문서 몽땅 가져와서 돈 받고 룰렛에 처박는 아줌마도 있었고 이제 겨우 20대 초반인 고시 준비생인 학원 교재비 쓰라고 부모님이 보내준 몇백만 원을 몽땅 날리고 애기처럼 길바닥에서 우는 경우도 엄청 봤다고 합니다. 결국엔 2달쯤 넘게 일하다가 지저분한 돈만 잔뜩 벌고 죽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정신적인 고통이라 일을 다 때려치웠다는데요. 창업비, 건물세 등등 다 빼니까 돈도 번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젊은 남녀분들도 상당히 많이 봐서 너무 안타까웠다고도 하네요. 강원랜드는 아니지만 주식도 일종의 나라가 허락한 도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주식
주식했다가 개같이 망한 위인들도 많은데 뉴턴의 운동법칙과 미분, 광학,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아이작 뉴턴은 남의 회사가 핫하다는 소식을 듣고 개같이 매수해서 2배 정도 수익 거둔 후 현명하게 매도를 했다가 그 후에도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친구들이 떼돈 벌었다는 소리에 질투심 폭발해서 전재산 걸고 풀매수 때렸으나 귀신같이 우하향해서 전재산의 90%를 날리고 손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네요. 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등의 아인슈타인 역시 노벨상 상금 약 28,000달러를 주식에 투자했지만 하필 경제 대공황을 만나 얄짤없이 폭락하여 대부분 손실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금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지급했어야 하지만 주식 투자로 다 날린 까닭에 지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마크 트웨인 역시 광산주가 핫하다는 소식에 풀대출을 받아 광산회사 주식에 통 크게 투자를 했다가 폭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부채 상환 압박까지 받았다는데요. 그가 했던 명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10월 이달로 말할 것 같으면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뉴턴이랑 비슷한 시기에 핸델도 남의 회사 투자해서 개이득 보고 뉴턴은 손해를 봤다는데 그래서 뉴턴 돈으로 핸델이 음악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똑똑해도 쉽지 않은 게 도박과 주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